안녕하십니까.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입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정말로 정신없는 한 주 아니셨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오늘 녹화 2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몽땅 지워졌어요. 좀 정신없이 돌아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경기 저점, 부동산 바닥,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시황과 송도 부동산 시세 알아보시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송도 아파트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송도 더샵 하버뷰 2가 되겠습니다. 보통 하버뷰 15단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13단지와 14단지가 준공을 했고 2012년도에 바로 이 15단지가 준공을 하면서 하버뷰 1, 하버뷰 2로 분리를 해서 얘기를 하곤 합니다. 송도 더샵 하버뷰 2 84 타입 34평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48세대가 있고 그 중에 144세대가 84 타입이 되겠습니다. 요즘 송도 109는 매수하는 분들은 보통 한 7억 5천 정도까지는 매수 의향을 많이 밝히세요. 그런데 8억이 넘어 8억 5천만 이렇게까지 내고 계신데 거기까지는 체결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거래는 많이 없고요. 하버뷰 라인의 특히 684 타입은 7억 5천 내외에서 실수요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위치를 한번 보실까요? 이 학원가 라인 옆에 바로 13단지와 14단지가 있고 15단지가 뒤쪽 라인에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특이하게 분류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정초등학교 학군인 것과 또 연송초등학교 학군, 명선초등학교 학군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정초학군이 대부분이고요. 109에서는 이 연송초학군은 그린워크 1, 2, 3차가 연송초, 그리고 명선초는 에비뉴, 더 프라우, 그리고 엑스포까지 명선초학군이 되겠습니다. 전세 가격은 3.3제곱미터당 1,100만원 선에서 실거래는 이루어지고 있고 1,200선까지도 충분히 쫓아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정초학군 그리고 이 학원가 라인 쪽이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5천에서 1억 정도로 찾는 분이 많은데 글쎄요, 월세 물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실거래도 많지는 않고 대부분이 이 정도 가격대에서 거래가 됩니다. 다음은 송도 풍림아이원 1단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전용 84 타입이고요. 작년 연말 올 초까지 굉장히 어떤 대책 나오기 전까지 사실 이 같은 평형대가 5억 밑에서도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 3.3제곱미터당 1,700만원대까지 5억 6천 정도까지 실거래가 떴었고 최근에 매수 호가를 보자면 6억도 넘는 호가까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이쪽 209도 마찬가지로 학원가 탄탄하고요. 주위의 생활환경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그렇게 많이 낮지는 않습니다. 3.3제곱미터당 1,000만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용자 상태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이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 매매가 6억을 잡고 이 전세 가격 3억을 잡는다 하더라도 갭이 3억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갭은 그거보다 물론 적습니다. 그래서 2.5억 정도 갭 투자도 가능하고요. 이쪽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주로 2억대 갭 투자로 접근들을 많이 하십니다. 월세는 보증금 한 2천에서 5천 사이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9에 있는 송도 오션파크 베르디움이 되겠습니다. 역시 84 타입이고요. 이 단지는 2020년도에 준공한 비교적 최신의 단지입니다. 1530세대 중에서 1140세대가 이 84 타입이니까 대부분이 이 평형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위에 마리나베이도 있고 이편안도 있습니다. 이편안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들어온 단지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나중에 들어왔음에도 그렇게 평가를 제대로 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단지는 6억 5천에서 7억대에 거래가 되는데 전세 가격은 어느 정도 충분히 거래는 됩니다. 특별히 이 근처 바로 앞에 이제 미송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학교도 있고 또 그 주위에 나가시면은 공세권 해서 수변공원 되게 이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학세권, 공세권을 가진 아주 좋은 단지인데 역에서 달빛축제공원역에서 조금 멉니다. 그런 단점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아깝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도 될 단지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월세는 809 단지들이 대부분 보증금 2, 3천만 원대에서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더샵 송도 아크베이입니다. 2025년도 3월 달에 이제 입주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아직 2년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775세대 중에서 174세대가 바로 84 타입이 되겠습니다. 워터프론트 호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방 디에트르 시그니처 뷰, 힐레이크 더 스카이, 더샵 송도 아크베이까지를 저는 신대장 단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블로그와 함께 매주 한 단지씩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더샵 송도 아크베이 단지 모습을 보여드리면 101동, 102동, 103동 총 775세대가 이제 나옵니다. 그 중에서 84 타입은 바로 북쪽 방향인 요 84A 타입과 그 다음에 이 동쪽 방향 북동향인데요. 84B 타입이 있습니다. 워터프론트 호스는 바로 이 밑방향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나도 이쪽에서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점은 아쉬운 점이 아닐까 생각은 합니다. 이 아크베이의 84 타입 같은 경우는 분양 가격대가 타 단지보다 한 1억 가까이는 비쌉니다. 대방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억대 후반, 7억대 중반까지 되고 이 아크베이 같은 경우 분양 가격 자체가 7억 6천에서 8억 그리고 거기에 옵션이 확장비가 3천이 넘고 에어컨 비용이 한 7, 800 되다 보니까 한 4천이 더 포함이 돼서 8억에서 8억 5천 정도까지가 분양 가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아직은 프리미엄이 이렇게 높게 붙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위치상으로도 국제업무지구역하고 초근거리입니다. 100m도 안 돼요. 그리고 워터프론트 호스를 중심으로 한 그 신대장 단지의 완성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앞으로는 전망도 좋고 가격대가 더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재 분양권 전매 상태에서는 좀 인기를 얻기에 조금 어렵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약금 상태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프리미엄이 많이 높질 않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으로서는 많지 않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더 오를 폭은 많지 않아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피스텔입니다. 롯데몰 송도 캐슬파크가 오늘 주로 소개할 단지가 되겠습니다. 인천대 입구역을 끼고 가장 주요한 곳에 위치한 바로 송도 캐슬파크 오피스텔이 되겠죠. 다양한 평형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평형부터 또 큰 평형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지난주에 거래가 됐던 것, 또 시장에서 많이 찾던 것이 1.5룸짜리, 1.5룸짜리였습니다. 1.5룸이라 하면 이렇게 방과 이쪽에 침실이거든요. 거실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구분이 지어져 있는 경우를 1.5룸. 이게 구분이 되지 않고 하나로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를 큰 원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2억 초반대에서 2억 2천, 3천에서 많이 찾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매도로 나온 매물은 한 2억 5천대까지는 가야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전세 가격도 한 1억 7, 8천대에서 거래가 몇 건이 있었고요. 월세는 평균 원룸이 500에 65에서 75 그리고 전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여기는 조금 더 크다 보니까 한 70선에서 80선 요 사이에 충분히 찾는 매수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더샵 송도 아크베이 오피스텔입니다. 아파트가 101동에서 103동까지 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770세대가. 오피스텔은 255세대가 201동 한 동에 있습니다. 위치를 한번 보시면 이쪽 뒤쪽으로 오피스텔들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이 1호, 2호, 3호 라인이 되겠고 이쪽이 4호, 5호, 6호 라인이 되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워터프론트스가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뷰가 나오는 곳은 아무래도 이쪽 6호 라인이나 5호 라인 5호 라인 쪽에서는 뷰가 좋겠죠. 그래서 이쪽은 아무래도 좀 비싸고요. 뒤쪽 라인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크베이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이 분양가입니다. 분양 가격이 보시면 주변 단지 같은 84 타입이 있는 대방 시그니처 뷰보다 2억 정도 가량이 높습니다. 특히 좀 전에 말씀드린 앞라인들 6호 라인, 5호 라인, 4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5억 9천에서 7억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대방은 얼마였느냐?
뭐 한 3억 5천에서 4억 5천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거래가 한 피가 5천에서 1억 정도 붙어 가지고 한 5억 정도 내외, 5억에서 5억 5천 사이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여기는 분양가 자체가 이미 6억입니다. 같은 사이즈인데. 후면동 4억 8천에서 6억 천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쪽 워터프론트 호수는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방 같은 경우에 피크 가격 수준입니다. 상당히 프리미엄이 붙기 어려운 그런 조건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상 송도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주간 부동산 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값 띄우기에 칼 뽑은 정부, 다음 달부터 실거래 가격의 등기 여부를 공개하겠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거래가 완료가 되면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소유주가 등기까지 해서 완전히 이전되었음을 같이 표시해야 한다. 뭐 이렇게 바뀔 것 같고요. 7월 달부터 시범 운영을 아파트부터 하고 그 다음은 모든 주택으로 확대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보셨잖아요. 왜 임대차 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때 요 시스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들어와 가지고 이걸 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매매 신고도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합니다. 이제 실제로 자기들끼리 직거래를 하거나 시세보다 좀 다른 가격으로, 높은 가격으로 올려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평상시 한 8억, 7억 이렇게 붙은 단지가 갑자기 10억이 붙은 거죠. 그러면 이게 진짜 맞느냐 막 헷갈려하는 사이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약간씩 올리다 보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막 거래가 높게 체결이 되고 나면 자기가 신고한 것을 취소해 버리는 거죠.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소유권 등기 여부까지도 같이 신고하게끔 만들겠다라는 그런 것이 이번에 대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뭐 2021년도부터 23년도 최근 2월까지 실거래 했어요 하고는 그 해지를 한 그런 건수가 한 1000건이 넘는데, 국토부랑 한국부동산원은 조사를 해서 이번 7월 달에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태료 3천만 원이었던 것을 더 올려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까지 올린다고 하네요. 네, 오늘 부동산 투자 조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증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또 다른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뭐 의욕을 갖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 증시 부울시장이냐, 즉 화랑시장이냐, 베어 침체 시장이냐,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라는 데서는 S&P 500 지수 올해 4천 정도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연말까지 4,500까지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4,300까지 예상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반대도 있을 수 있잖아요. 모건 스탠리 같은 데에서는 글쎄 이제 금리 이번에 동결도 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금리를 동결을 했겠냐. 경기 침체가 되니까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금리까지 동결시킨 거 봐라. 경기 침체가 올해 내내 될 것이고 결코 올릴 수 없다. 올리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 즉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 증시예요. 33년 만에 지금 최고가를 돌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침체라고 얘기했던 그 일본의 화랑, 글로벌 증시들이 저점을 한번 확인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즉 주머니에 돈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국채기관들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지금 저점을 지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민간기관들은 글쎄 그 전망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부정적인 시황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글로벌 쪽도 보면은 3대1, 국내 시장도 2대2.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면 저점은 보지 않았나, 돈이 들어올 때가 되지 않았나, 투자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입니다. 이게 바로 언제냐면 작년 10월 정도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올라서 최근 저점 대비 20%를 넘는 강세장이 시작되었다. 바닥은 통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작년 10월 달에 그런 일도 있었고 올해 한 1월 말 그때쯤도 한 번 더 저점을 찍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 30%가 넘어요. 일본도 저점을 통과했고 강세장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오른 것 같죠? 내 주식 하나도 안 올랐으니까.
우리나라도 바로 그 10월 무렵부터 저점을 찍고 나서 최근 바로 20% 선을 넘었다. 강세장이 실현되고 있다입니다. 저점 대비 자그마치 24%나 올랐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저점은 돌파한 모습들이 증시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저점은 평균적으로 6개월 후행한다라고 제가 차트에서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연말 정도가 부동산 시장에도 저점을 돌파하고 강세장 전환하는 신호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사실 건지 지금부터 사실 건지는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겠죠. 부동산 투자 언제 합니까? 네, 필요한 때 하는 겁니다. 몇 분의 구독자께서 저에게 조언을 주셨어요. 너무 영상이 길다. 그런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저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세와 시황을 나눠서 한번 영상을 올릴까 합니다. 조만간에 그렇게 전환할 테니까 더 많이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셔야 저도 힘이 나서 열심히 만들죠. 다음 주에도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구독자의 의견을 열심히 듣는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